안녕하세요. 진달래 학사입니다. 오늘은 통풍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진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영상에 통풍에 먹는 약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영상을 찍어서 좀 통풍에 대해서 좀 한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통풍은 우리가 먹은 많은 음식들 속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대사되는 과정에서 제일 마지막에 요산이 생성이 되는데, 요게 너무 과도하게 몸에 축적이 되다 보면 이게 결정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 이 결정체가 이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이렇게 쌓이면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해서 빨갛게 이렇게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과도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과도한 통증이라고 그래서 통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환자가 지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저도 약국에서 통풍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통풍에 안 걸린다. 보통 통풍 환자들이 사실 남성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4, 50대 남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데 왜 여성분들은 통풍에 안 걸리냐면, 여성 호르몬이 그 요산을 배출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배설해주는지 이렇게 기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성 호르몬이 요산을 배출을 해주기 때문에 폐경 이전의 여성들은 그 통풍이 거의 안 나타나고요. 그런데 여성들도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부터는 그런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급감을 하기 때문에 통풍이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이렇게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폐경 이후에는 이 통풍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풍은 관절의 문제다. 요거는 X입니다. 어, 관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데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아까 요산 결정이 형성이 되면 주로 관절 쪽에 처음에 쌓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더 진행이 되면 콩팥에도 쌓여서 콩팥을 이렇게 손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콩팥도 손상이 되고, 또 콩팥이 손상되면 여러 심혈관계 하고도 다 연관이 됐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절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고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통풍은 발가락에만 생긴다. 통풍은 사실 처음에는 엄지발가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등에서도 통풍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절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어떤 단순한 관절 염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요산 수치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그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그 발가락 말고 다른 쪽에 이렇게 관절에 문제라 하더라도 이런 요산 수치를 낮추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아프지 않아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보통은 처음에는 그 통풍 발작이라고 그래서 아까 엄지발가락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도한 염증과 통증 때문에 너무 심해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많이 아프셨을 때 오셨을 때는 그 좀 항염작용하고 항진통작용을 하는 뭐 콜킨,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심하면 스테로이드 성분까지 써서 이제 급성 발작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사실 뭐 일주일 안에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다 나섰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처음 발작을 했어도 1, 2년 안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재발 횟수가 많아지는 경우, 이렇게 더 간격이 이렇게 짧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발 횟수가 짧아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활요법이나 이런 그런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셔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요. 이게 점점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요산 수치를 줄이는 치료를 꼭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처방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알로프리놀이라든가 페북소스타트 같은 그런 요산 생성 억제제를 좀 꾸준히 드시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풍은 아플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재발 횟수가 좀 잦은 분들은 계속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심하면 그 콩팥까지 망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요산 수치가 높으면 모두 통풍이다.
우리가 요산 수치가 높으면 다 통풍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고요산 혈증에 있는 분들의 한 5% 정도만 통증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통풍 증상이 없더라도 의외로 고요산 혈증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검사를 했는데 요산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한다고 하면은 이게 당장 통풍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요산 수치를 줄이는 그런 식이요법이나 생활요법을 꼭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통풍은 젊었을 때도 찾아올 수 있다. 보통 아까 4, 50대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약국에서 보면 정말 젊은 분들도 그 통풍약 처방을 받아서 되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식생활 습관이 너무 서구화되고 뭐 고지방, 고단백, 뭐 또 술을 즐겨 드시는 이런 습관 때문에 너무 그런 퓨린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드시다 보니까 요산 생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까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요산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뭐 간이나 신장에 좀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특히 그런 식이요법을 많이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맥주는 나쁘지만 소주, 와인은 괜찮다. 우리가 흔히 통풍하면 맥주를 드시지 말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맥주 속에는 실제로 퓨린의 전구체인 구아노신 성분이 들어있어서 요산 수치가 많이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맥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소주나 와인 같은 다른 술 같은 경우에도 간이나 신장에 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산 배설을 어, 억제하는 작용을 해서 요산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더 쌓이게 돼서 통풍을 더 심하게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은 통풍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 종류도 통풍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 종류도 좀 삼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은 주로 이제 식습관이나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고단백, 고칼로리 음식 이런 거를 삼가하시는 게 좋고, 어, 그 물도 이렇게 요산이 결정체가 형성이 되려면 담석도 마찬가지고 요로결석도 마찬가지고 이게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수분량이 적다 보면 농축돼서 결정체를 형성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식이요법 중에 꼭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물을 굉장히 좀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 8잔에서 10잔 정도 드셔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평소에 그 통풍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물도 그 다른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물도 좀 충분히 드셔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풍 Q&A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평소에 그 되도록이면 약을 안 드시고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요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검색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검색해서 좀 신경 써서 조심해 주시는 게 좋고, 또 물을 많이 드셔 주시는 게 좋고, 또 좀 심한 경우라면 그 요산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좀 꾸준히 복용해 주시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